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옷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가방에 넣어가야 된다면 이 가방 아니면 이따만큼 큰 가방 어디에 넣어가는 게 좋을까요? 가장 사이즈가 비슷한 것에 넣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가방이 있어야만 넣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체육복을 가방에 넣어가려면 우선 가방이 있어야만 넣어서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 C 프로그램이 그래요. 무언가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변수 선언부터 해야 한다. 왜? 이 변수 선언이라는 것이 컴퓨터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펜션 예약하고 가잖아요. 왜요? 남들이 다 벌써 와서 자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 잔대?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공간을 확보를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변수라는 게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변수에 저장할 수 있겠죠.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뭐부터 한다? 선언부터 합니다. 선언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4명 갈 때, 8명 갈 때 펜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저장할 데이터의 크기를 표현해 주는 자료형 이름이 있어요. 정수는 int, 그리고 내 변수명은 age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정수 하나 저장할 수 있는 age 변수 선언해 주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비어있는 메모리 공간만 할당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놀러를 가서 펜션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age에 20을 저장하고 싶다면 age에 20 넣어주라 라는 오늘의 키, 대입문 이용해야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컴퓨터에서 다루는 자료는 상수와 변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상수는 우리가 잘 아는 변하지 않는 값 언제나 2.5인데 이것을 보고 2.6이다? 마이너스 4다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항상 똑같은 숫자 상수가 있고 이런 상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쓰려면 저장할 공간을 할당부터 받아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고요. 대입문의 구문, 우리 신텍스라고 한다 했죠. 영어에서는 그래머에 해당하는 거. 우리 C 언어에서의 대입문의 형식은 왼쪽에 변수명을 적습니다. 변수만 가능합니다. 왼쪽은. 상수는 메모리 따로 할당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장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변수만 가능하고 오른쪽은 우리가 익스프레션 하나만 올 수 있는데 이 익스프레션은 3도 익스프레션 2 곱하기 3도 또는 a 더하기 b도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들이 우리 C 언어에서도 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이 있으면 3은 3, 2, 3은 6, a 플러스 b는 몰라요. 왜? 알려줘야 알죠. A가 3인지 B가 6인지 알려줘야 더하면 9가 되겠죠. 만일 3과 6이라면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은 반드시 무엇부터? 계산부터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계산한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evaluate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져요? 값 한 개가 나오죠. 자, 순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왼쪽 변수에 저장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거 계산해. 그리고 왼쪽 변수에 넣어. 이 많은 말을 우리는 딱 줄여서 이렇게 명령문으로 표현하는 거죠. 중간에 사용되는 이 연산자 이름을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수학에서의 x는 1이다. 좌변, 우변 같다에 사용되는 는이 아닙니다.
대입 연산자 오른쪽식 계산 결과를 왼쪽 변수에 넣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장이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알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문장을 차례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지? 1번 문장 조금 생소하다. 요거는 C 언어는 뭘 좋아한다? 줄임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문장은 어떤 문장 두 개를 줄인 거냐면 나 정수 하나 저장할 변수 ag 선언해 줘. 그리고 ag에 20 저장해 줘를 줄여서 ag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선언하자마자 이렇게 하나 대입문으로 저장하는 거 하나 한꺼번에 적어 놓은 겁니다. 자, 1번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메모리 확보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실행하면 ag에 20 들어가겠죠. 여기에 20 저장이 된 상태. 다음 문장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위에서 밑으로다. 내가 1번을 했다면 다음에는 무조건 3번이 아니죠. 2번부터 하고 3번 가는 겁니다. 2번 ag에 21 넣어주라. 21을 넣어주면 이전 값은 사라집니다. 왜 변수라고 하는지 알겠죠? 값이 변해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변수. 다음 세 번째 문장 중요해요. 정말 자주 나타나는 문장 형태. 똑같은 변수명이 두 번 나타나네. 이건 뭘 하라는 거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른쪽 식부터 계산해서 왼쪽에 넣는다고 했죠. 자, ag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20은 지워진 상태죠. 21과 1을 더하면 결과값 21이 생기고 이것을 다시 어디에? ag에 넣으래요. 21이 지워지고 22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ag가 대입 연산자 왼쪽에도 오고 오른쪽에도 오는데 왼쪽에 온다, 오른쪽에 온다, left, right의 L value, R value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도 L, R 발음 잘 구분해야 되잖아요. C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left냐, right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른쪽에 나타나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내가 원하는 것, R value, 왼쪽에 나타난다면 age라는 기억 장소가 내가 원하는 대상이다. 해보죠. 자, 20을 어디에 넣습니까? age라는 기억 장소에 넣는 거죠. age에 20. 21을 age에 넣으시오. 역시 왼쪽 변수죠. 21. 다음입니다. ag 플러스 1.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잖아요. ag 얼마 들어있어요? 현재 상태 21. right value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21을 어디에? age라는 기억 장소에 넣으시오. 22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지금 현재 age가 이 1번 문장, 2번 문장에 의해서 20에서 21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내가 age 변수를 1 증가시키고 싶어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1년 후면 또 한 살 먹네요. 여러분은 한 살 먹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살 한 살 먹는 게 너무 싫답니다. 자, 21인데 이 21을 22로 만드는 방법이 내가 눈으로 보고 여기 21 있잖아. 그러니까 22 넣어야지 라고 age는 22라고 쓰는 건 잘못된 코드다. 여러분도 나이가 20살, 21살, 22살 다 다르잖아요. age에 뭐가 들어있던? 1 증가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현재 나에게 있는 값 21에 1을 더해서 어디에? 다시 나에게 넣는다. 그래서 age에 뭐가 들었던?
아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21이 있었죠. 22가 됩니다. 컴퓨터 코드 중에서 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 이 문장은 같은 변수가 두 번 들어오죠. 나의 값을 1 증가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문장입니다. 잔소리겠지만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코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문장이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뭐다? 앞에 간단히 얘기한 적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자료를 저장할 공간을 할당받아. 나이 저장할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20이었는데 다음에는 한 살 먹어서 21살, 그 다음 해에는 22살 되겠죠.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값으로, 이 새로운 값이 뭐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정보입니다. 나 2년 후에 몇 살일까? 코딩한다면 age는 age 플러스 1을 2번 하면 2살 더 먹겠죠. 쉬운 거니까 이걸 왜 코딩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는 상수값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계산을 통해 새로운 값으로 수정해 가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결과값이라는 게 학생 수가 1명, 2명, 3명, 우리 반에 총 몇 명 있지? 40명. 합격자 수가 몇 명 있지? 10명.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지? 합계가 얼마가 되지? 구해가는 과정을 명시한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작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지금처럼 생각해서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C 프로그램 봅시다. 이제 좀 프로그램 하는 것 같아요, 벌써. 내용이 어려운 건 전혀 없는데 줄수가 벌써 10절 넘잖아요. 자, C 언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인 함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int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시작 끝. 붕어빵 틀이에요. 이 틀 안에 또 나누어집니다. 변수 선언하는 부분. 방금 배웠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즉 정보화시키는 부분이죠. 좀 전에도 변수 메모리가 있어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개의 선언문 좋아요.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도 좋습니다. 메모리 확보하면 둘, 셋. 그리고 자,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값 2개 넣습니다. 실행 순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입니다. 자, 선언문 그리고 대인문 10 들어가겠죠. 아마 애니메이션을 넣은 듯 하네요. 다음 문장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하이트에 5 들어가겠죠. 다음 문장 에어리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오른쪽에 나타났네요. R value 10 하이트에 R value 5 에어리어에 얼마 들어간다? 50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컴퓨터 메모리에는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결과도 구해놨어요. 하지만 이거는 컴퓨터 주격 장치 내용이고 사람은 이 메모리 안에 얼마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컴퓨터 한번 뜯어가지고 만져볼까요? 데이터가 보이는지? 찌지직 전기만 타지 않을까? 그렇죠. 전혀 우리 사람에게는 무용지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게 바로 출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력에 사용되는 것이 printf 함수입니다. 이거 상당히 코딩하기 어려운 내용.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만들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함수를 librar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 있잖아요. 그냥 빌려와서 보면 돼요. 내가 왜 돈 주고 사? 나 부자도 아닌데.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쓸 것, 그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그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모니터로 무언가를 출력해주는 함수. 자, 메모리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 50이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안 찍어줘도 상관없고요. 그렇다면 printf 함수 안에 적어주면 되는데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글자 그대로 출력이 돼요. 면자, 적자, 뭘 적어? 면자, 적자, 빈칸은 빈칸까지 그대로 출력. 다음 이상한 거 나오죠? 외우세요. 요거는 정수값을 이 자리에 표시해 주라 라는 기호입니다. %d. 자, 이 정수값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 뒤에. 자, 첫 번째 인수는 쌍따옴표. 인수란 말 좀 어렵나요? 함수에게 일을 시킬 때 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printf까지만 적어놨어요. 뭘 찍어? printf가 황당한 거죠. 나보고 뭐 찍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바로 인수입니다.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찍어줘.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시기예요. 자, %d. 이 자리에 뭘 찍을 건데? 나 몰라. 메모리 안에 있는 거 찍어줘. 어느 메모리? 에어리어 메모리입니다. 자, 에어리어 안에 50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d 자리에 에어리어의 값 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여기 데이터죠.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처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는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더 뒤에 내용이 있네요. 여기까지 한 상태. 자, 변수의 특징 봅니다. 좀 전에 나 width가 2번 나오죠. 현재 width 10 곱하기 2에서 20 바뀌고요. 다음 height도 2배로 만드네요. 10. 다음 area r value 200 바뀌겠죠. 변수는 필요하면 새로 선언해서 써도 좋지만 재활용해도 된다면 얼마든지 값을 바꿔가면서 써도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면적, 면자, 적자, 적고 빈칸은 %d. %d 자리에 무슨 값? 에어리어 값. 그러면 %d가 출력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200 나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어색하죠. 이것 아마 세 번째 타임에 출력에 대해서 자세히, 그럼 다음 시간이네요. 다음 시간에 출력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뭔지 알겠죠? 변수 선언, 데이터 넣기, 필요하다면 재활용. 그래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여담으로 한 가지만 한다면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할 때까지 얼마 걸리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워낙 유창하게 말을 잘하니까 엄마 그거 아이가 태어나면 한 2, 3개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1년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대화가 되려면 3, 4년이 걸려요. 즉 언어라는 걸 아이가 제대로 인식하고 말을 하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럼 여러분이 C 언어를 배우잖아요. 이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려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냥 무작정 외국인한테 Hi, Hello 이렇게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프로그램을 짜려면 기본적인 내용이 쌓여야 돼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도 조금 프로그램 짜게 될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하냐면 재미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니 듣고는 안 된다. 아이가 엄마 말을 얼마나 1년 내내 들어서 엄마라고 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자,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 우리 이 시간의 제목이 자료형과 변수 아니네요.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인데 앞에 슬라이드에 가게 되면 자료형, 변수, 대인문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C 언어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대표적으로 4가지 있습니다. 소수점이 없는 정수 없죠. 소수점이 있는 실수. 근데 여기 얘 이상하다 그죠? 점이 4점? 0은 어디 갔대? 우리 컴퓨터에서는 0.2도 0.2. 귀찮은 거죠. 특히 C 언어는 귀찮은 거 전부 다 떼버려요. 이렇게도 실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종수 실수? 아니 종수용 안 써도 되지 않나? 4나 4.0이나 크기는 똑같은데 왜 굳이 구분합니다. 좀 이따가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 문자. 우리 컴퓨터에서는 우리는 한글을 쓰니까 가나다지만 미국 사람들은 ABC죠. 자,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자 한 개 앞뒤로 똑같은 작은 따옴표 붙입니다. 작은 따옴표. 자, 여기서 주의할 것. 이 1과 이 1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얘는 문자고요. 얘는 숫자입니다. 이런 거가 처음 프로그램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어렵다기보다는 평생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문자들이 많은 것은 문자열이라고 하고 앞뒤로 똑같은 쌍따옴표 붙입니다. 1개 이상. 자, 그래서 여기 C 언어, 애플, 한, 얘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된다 하죠? 이거 1개인데 우리나라 한글로서는 한자잖아요. 그러나 우리 컴퓨터가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고 전부 다 알파벳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글자 한 글자를 표현하려면 영문자보다 메모리 최소한 2배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형으로서는 사용 못해요. 문자열로서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C 언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헐, 더 많다 그죠? 자료 종류가 이렇게나 많어. 자, 정수도 우리가 잘 아는 십진수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16진법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8진법도 가끔 쓰고요. 자, 8진법을 사용할 때는 나 8진수거든 5가 아닙니다. 알파벳 5가 아니고 0. 나 16지수거든 0x입니다. 그래서 앞에 뭔가를 붙이면 자, 고로 한마디 하자면 우리 전화번호 21223434란 전화번호를 정수형으로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요. 정수형으로는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0이 붙었기 때문에 이 뒤에 숫자를 뭘로 인식한다? 8진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적은 숫자보다 훨씬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자열로 처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010은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정수로 표현할 수 없어요. 16진수는 뭔가요? 0에서부터 9까지 10개랑 16개 숫자로 모든 수를 표현하는데 10개밖에 없잖아요. 알파벳 A, B, C, D, E, F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조금 볼 수 있는데 화장품 유효기간이나 제조 연어를 얘기할 때 1월부터 0이래. 1월부터 9월까지 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10월, 11월, 12월 세 자리죠.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알파벳 A, B, C. 그래서 제조 연어를 얘기할 때 B가 있으면 이거 11월 제조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답니다. 외국에서 많이 써요. 우리는 뭐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그 실수도 역시 2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아는 표기법. 그러나 아주 작은 수, 아주 큰 수를 표현할 때 0.00000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의 몇 제곱 곱하기 10의 몇 제곱을 2라는 기호로 표현하고 앞에 있는 가수 부분, 지수 부분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0.1 곱하기 10의 20제곱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도 이런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문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이 크게는 여러분은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있다. 특히 이런 거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 보내까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int age라고 썼잖아요. 이 int가 바로 자료형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몇 가지나 있는데 와우 많다 그죠? 이거 다 외워야 하나? 아니요. 분명히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int 더블 차 캐릭터라고 나는 읽는데 보통은 차라고 많이 읽어요. 줄임말 그대로. 그치? 그래서 int 더블 차는 무조건이야 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외우는데 그럼 이것 말고도 이렇게나 많다 이거죠. 왜 이렇게 많어? 참고로 int 더블 차 외우고 플롯까지도 4개는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시책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int인데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크기 볼까요? 일단 위에 거 왼쪽에 이 4개는 메모리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요거는 바이트의 약자이고요. 바이트와 비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한 영상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서 글자 한 개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위를 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바이트를 사용해요. 이 2개는 2바이트밖에 사용 안 해요. 그렇다면 크기가 다르잖아요. 정수 100개면 400바이트가 필요하고 숏형 100개면 200바이트가 필요하고 용량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적절한 용량에 맞게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signed, unsigned는 하나만 좀 얘기해 볼게요. signed는 부호가 있다. 그래서 플러스 3도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표현할 수 있는데 unsigned int형은 부호가 없어요. 양수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0과 양수만. 아니 숫자 중에 양수만 가능한 숫자도 있어? 자, 여러분의 나이를 저장합니다. 나이를 저장할 때 여러분 중에 마이너스 1세 있어요? 마이너스 1세 때 뭐하고 있었을까? 마이너스 3세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자료형을 구분해서 쓰면 좋다. 그러나 기본 자료형이 int고 별 상관이 없다면 그냥 int 써라 이겁니다. 엄청난 양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용량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다음 실수형을 왜 이름이 더블이라고 하지? 처음 보죠? 더블이라고 합니다. 리얼이라고 안 합니다. 더블. 자, 이 더블은 누구의 더블이냐면 int의 더블이 아니고 float의 2배란 뜻입니다. float는 4바이트 차지하죠. 그런데 더블은 8바이트. 거기다가 long 더블이 되면 원래는 16바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마다 달라요. 지원하지 않을 때는 똑같이 8바이트입니다. 정수는 int가 기본형, 실수는 더블이 기본형, 그리고 문자는 캐릭터, 차가 기본형, 1바이트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1바이트로는 절대로 한자를 표현 못한다 했죠. 그래서 차형이 못 돼요. 차형 배열 이용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다만 얘기한 거고 여러분이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int형이면 데이터 범위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의 31제곱부터 양의 2의 31제곱승 더블이 되면 엄청나게 크죠. 캐릭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캐릭터형에서 이 마이너스 값은 여러분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자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자료형이 있지? 설명했죠. 굳이 인트형으로 사용해야 될 걸 W형으로 해서 메모리 2배로 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컴퓨터는 몇 진수? 2진수 사용한다. 근데 사람은 10진수 사용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한 10진수를 무엇으로? 2진수로 변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수는 10진수, 2진수 변환을 해도 오차가 중간에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뭔 말? 0.1을 10번 더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우리 컴퓨터에서 1이 안 돼요. 0.999999999이면서 사용자가 출력해줘 하면 또 1로 출력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몰라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굳이 정수로 해결할 수 있는데 실수형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트형 따로, 더블형 따로 준비해 둔 겁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식별자 장명 규칙,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이게 뭐지? 요즘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한글로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영어만 됐단 말이죠. 아니면 한글판이 없을 때는 이런 영어만 보고도 오류를 찾아내야 돼요. 그때 이런 거 R value, L value, 여기 identifier, 식별자라고 얘기합니다. 식별자가 뭐지?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직접 이름을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변수명이죠. 좀 전에 age 같은 거, height 이런 것들. 그것 말고도 우리가 다음에 배열, 함수, 구조체 이런 것도 배우면 이름을 정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이름을 이런 이름들을 몽땅실이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식별자는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네, 홍가 길동이입니다. 성은 홍이요. 이름은 길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이름 만드는 규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수명도 만드는 규칙이 있는데 외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수 안 쓰고는 코딩 못하니까. 자, 알파벳 그리고 숫자 그리고 한글. 그러나 한글 거의 쓰지 않아요. 쓰라고 해도 한 몇 번 쓰다 보면 자기가 귀찮아서 안 씁니다. 왜? 한영 변환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파벳,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딱 한 개 있습니다. 밑줄. 외워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오른쪽 예를 보겠습니다. 내 나이 저장할 거야. My age. 중간에 빼기.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 뺄셈으로 인식합니다. 컴파일러가. 그렇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리고 you and I, 너와 나, 우리 좋은 사이야? 의미는 좋은데 못 쓰죠. 뭐 때문에? and 때문에.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age와 age. 발음만으로는 똑같죠. age와 age. 완전히 다른 변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첫 글자는 숫자를 쓸 수 없습니다. 자, first, 우리가 좋아하는 first. 그를 줄여서 1st로 적었다. 안 됩니다. second도 이렇게 적었다. 안 됩니다. age 1은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age 1은 충분히 됩니다. 우리 진짜 많이 써요. n1, n2, n3 이런 식으로 같은 n인데 변수가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1, 2, 3로 붙여서 많이 씁니다. 중간에 빈칸 못 써요. 빈칸이 들어가면 컴파일러는 너 다른 거구나. 변수 2개야. 그러면 콤마가 없네. 이렇게 해서 오류 납니다. 자, 그리고 예약어는 사용 불가.
우리가 이미 예약된 펜션에는 들어갈 수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int는 예약된 단어입니다. 예약어가 뭐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길이 제한은 없어요. 그러나 보통 10자 넘게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이런 거 말고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나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은 A 알파벳과 숫자와 밑줄 그리고 빨간 거 2가지. 자, 예약어가 뭘까? 뭘 예약했다? 키워드 또는 reserved word라고 합니다. C 언어에서 이거 내 거야 이 말이죠. 내가 특별한 의미로 쓸 거니까 너네 프로그래머 마음대로 이름 사용하지 마 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정수, 문자, 실수형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 이러한 구문들 전부 다 키워드입니다.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돼요. 변수명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알게 되면 C 언어 다 배운 거네요. 우리 그래도 많이 배웠다 그죠?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자,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printf 함수 이름은 그럼 예약어인가요? Nope, 아닙니다. printf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library 펑션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이 library 펑션이니까 함수명이니까 역시 식별자네. 그러나 만든 사람이 이름을 미리 printf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약은 아니에요. 그 말은 나는 그냥 printf를 변수로 선언해서 여기다가 1 넣고 싶어.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안 될까요? 이후로 printf 출력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안 쓰겠죠. 정확하게는 예약은 아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예약은 아니다. 그러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printf 기능이 없어지니까 안 쓰는 거지. 자, 적절한 변수명이란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딱 봐도 합계, 딱 봐도 총점 같은 말, 딱 봐도 평균, 딱 봐도 뭔가 몇 명이지, 몇 개지 카운트하는 거. A, B, C, D, E, F. 자, 여기에 뭐 들어있을까요? 도저히 추측이 안 되죠. 시험 과목 6개의 점수가 들어있대요. C는 무슨 과목? 모르겠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수명을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변수가 이제 구분하기 좀 어려워지면 변수명을 여러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 선호합니다만 밑줄을 많이 이용합니다. bank, account, pay rate 중간에 단어가 여러 개면 띄워져 있으니까 구분이 잘 되죠. 하지만 진짜로 띄우면 에러잖아요. 빈칸은 변수명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밑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웬 낙타 캐머 케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볼록볼록 여기도 볼록이 있는데 여기도 볼록이네요. 온데 볼록이네요. 얘는 자 볼록을 기억합니다. 캐머 케이스라고 여러 단어가 있을 때 뱅크 볼록 자 여기는 첫 단어부터 볼록이죠. 볼록 볼록 단어 시작 글자만 대문자로 사용하는 거 자바라든가 뭐 파스칼이 아니라 파이썬이라든가 파스칼은 예전에 내가 알던 언어이고 자,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첫 글자를 대문자는 보통 잘 안 써요. 보통 첫 단어는 소문자 그대로 그 다음부터 볼록 이렇게 많이 쓰죠. 여러분은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까? read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가독성. 잘 read, 읽혀지느냐. 딱 보고 구분되는 건 나는 이건 것 같아요. 내 눈에는. 그래서 이렇게나 이렇게나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짜고 마무리 해볼게요. 프로그램 하나 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이 기초를 익혔으니까 엄마 하는 시간입니다. 반지름이 3인 원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네요.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보면 내 프로그램에 큰 순서가 나온다. 이거 찍고 이거 찍겠죠. 그죠? 1번 찍고 2번 찍어요. 자, 근데 면적을 구해야 찍죠. 그 면적 구하는 게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이겁니다. 1번 하기 전에 2번 하기 전에 아마 요건 두 개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무조건 2번보다 이전이다 라는 건 알겠습니다. 면적을 구해야 찍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 그럼 어떤 변수가 필요하지? 그리고 그 변수의 자령은 뭐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반지름은 내가 radius 기니까 우린 아직 초보니까 긴 건 줄여 쓰는 게 좋으니까 radius 대신에 r 쓸 거야. 근데 반지름은 정수일까 실수일까? 지금 실행 결과를 보니까 소수 좀 아래로 값이 없죠. 아하, 일단 딱 보니까 정수형 같아.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밑에 보면 실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정수해도 좋네.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실수 과제를 낼 때 정수형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수. 그러나 이 면적까지도 정수 가능합니까? 안 되죠. 밑에 소수 아래에 값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반지름은 정수로, 면적은 실수로. 그리고 대충 알고리즘을 설계해 보자면 너무 쉬워서 설계까지 한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연습을 위해서 해보죠. 일단 두 변수 선언. 그리고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다. r을 알아야 r 값을 곱하죠. 순서 누가 먼저 r 값 대입하는 것. 오늘 배운 대입문, 선언문. 여기도 대입문이죠. 두 개 곱해서 3.14 곱해서 면적 구하고. 그 다음 메모리 안에 있는 거는 우리한테 전혀 필요 없으니까 찍어주고. 자, 요것을 그대로 코딩 옮겨 봅시다. 결과가 오른쪽에 뚝 잘려가지고 새로 옮겼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순서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뭔지 모르잖아요.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할 거고요. 우리는 요것만 하겠습니다. 자, 선언하세요. R은 인트형으로. 그리고 에어리어는 더블형으로. 그리고 우리 C는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 해준다. 알고 있죠? 자, 선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면적 구해야 되겠죠. 아니네. R을 구해야 면적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R 대입하는 거 오늘 배운 대입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정보화 시켜. 3.14 곱하기 R 곱하기 R입니다. R 제곱 이렇게 표현 못하죠. C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R 곱하기 R.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입니다. 수학에서의 이 기호를 C 코드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 키보드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곱하기는 에스테리스크인데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보통 우리가 손으로 적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별로 그립니다. 다음 출력하는 거죠. 자, 출력할 때 반지름는 뭐시기, 반지름는 뭐시기. 자, 뭐시기는 뭐라고요? 뒤에 쌍따옴표 뒤에 적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슬래시 n은 무엇인가요? 합쳐서 줄바꿈 문자인 거죠. 우리가 엔터키 워드 프로세스 할 때 엔터 쳤을 때 줄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원 n 아닙니다. 뭘 원해? 원 n이 아니고 백슬래시 n이라 했습니다. 다음 반지름을 출력했고 다음 면적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되네요. 자, 정수는 %d입니다.
그런데 내가 출력해야 될 값이 더블 실수형이잖아요. 변환 명세 외웁니다. 실수는 %L입니다. L. 일자 아닙니다. %LF 써야 합니다. 왜 L이겠습니까? long. F는 float. 이렇게 하면 소수 6자리까지 무조건 찍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는 뭘 배우느냐면 28.3으로 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찍을 거야. 아니면 28점 반올림 안 시키게 26까지 찍을 거야. 이런 것을 출력 강의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듣고 끝내도 좋은데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잠시만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랑 오늘 배웠던 대인문이랑 자료형에 대해서 전부 다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료는 따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자, 우리 C 프로그램은 함수들이 모여 있는 게 C 프로그램이 됩니다. 함수란 뭔데? 평균을 구한다, 표준 편차를 구한다, 순위를 구한다,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코드들을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함수들이 많이 모여서 큰 일을 해내는 거죠. 그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 이름이 바로 메인 함수입니다. 예전에 링크 함수, 링크 오류 얘기한 적 있죠. 메인 함수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바빠서 미안하게도 미안이라고 쳤다면 메인 함수가 없으니까 링크 오류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메인 함수.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함수를 더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scanf, printf는 라이브러리 펑션 미리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함수가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고 여기는 sort 함수. 이것이 바로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나중에 점점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메인 함수 안에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겠습니다. 선언부, 처리부. 자, 이 선언부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가장 딱딱 맞아떨어지는 구조는 필요한 데이터 입력,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처리, 마지막 결과 출력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뭐 할 수 없다면 중간중간에 입력이 들어가거나 중간중간에 출력하거나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이것 두 개는 뭐죠? 여러분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대충 이게 뭔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소개할 거고 요거는 이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얘는 보면 전 처리기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컴파일러가 뭘 하죠?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어 코드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이 기계어 코드로 바꾸어주는 컴파일러보다 먼저 특정 일을 하네? 그래서 프리프로세서이라고 합니다. 전처리기. 이 전처리기에게 내리는 지시, 즉 C 명령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샵으로 시작해요. 자, 우리 영어 잘 아니까 샵 include 포함시켜라. 무엇을? stdio.h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파일입니다. 이것을 내 프로그램 소스에 포함시켜라 라는 얘기인데 이걸 왜 내 소스 코드에 넣어야 돼? 우리가 누굴 써요? scanf, printf.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거는 다다음 시간에 소개할 내용. 이 두 함수는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쓰는 거잖아요. 이거 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데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죠. 그냥 우리는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거 꺽쇠갈호 세미콜론 없다. 왜? C 명령어가 아니니까. 이 문장을 안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canf, printf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들 프로그램은 첫 줄에 샵 include stdio.h 그리고 메인 함수까지 한동안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추가되고 추가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하나라도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시간 출력문부터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출력을 해주는 printf 함수로 만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